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오염수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대안이 총 4-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전문가들 입장에서. 이제 위원장님은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해안 방류와 수증기 이제 증기 방류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외신에서도 보면 일본 내부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지하 매립, 그리고 지층 주입, 뭐 고체화 시켜서 지하 매립, 뭐 이런 식으로 4-5가지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어요. 근데 박사님,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 그 2가지를 말씀하신 이유는 나머지 방식은 소위 말해서 과학적인 방식이 아니라서 뺐는지, 그렇다면 그것도 방식이 있다면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건데, 이게 이제 계속 의혹을 갖는 것은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층 주입이나 이런 거는 4조 가까이 들고, 그리고 뭐 지하 매립은 2조 3천억,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안 방류는 330억 정도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돈 때문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과학자로서 보셨을 때 현재 나와 있는 현재 이제 과학의 한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어차피 과학은 신의 영역이니까요. 원전 같은 경우는 저는 신의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인간이 지금 이걸 단정할 수 없어요.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봤을 때 가장 베스트,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가, 과학자로서 이 4-5가지 중에요.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고, 그렇다면 그게 최선이 아닌데도 해안 방류를 만약에 일본이 하는데 이거를 지지하신다면 지지하신 이유가 뭔지, 지지보다는 동의하신 이유가 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이 기술검토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지 사실 시간이 길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좀 답변이 제가 자신이 충분히 있지 않아서 못 드리는 거는 내일이라도 또 준비해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해양 방류나 증발은 이미 검증된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 규제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를 밖으로 방출하거나 하면 되는지도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지금 그런 것부터 다시 연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또 연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오염수를 저렇게 저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득실과 새로운 방법을 지금 또다시 좀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다시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한참 시점 이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득실을 사실 좀 뭐 비용 이외의 측면도 많이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술자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원하신다면은 차라리 잘 알고 있는 기술 중에서 저희가 택이라는 게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어서 말씀하세요. 네. 누르고. 예. 이제 솔직한 답변 감사한데요. 그러면 그 얘기를 이제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액체를 고체화시켜서 이제 저장하는 방법도 뭐 과학적인 뭐 한계가 있다. 일종의 그거는 처리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방치하고 미루는 거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인데 이게 자칫 들리기에는 일본 입장에 좀 치우친 걸로 들리거든요.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것을 방치하고 담가두고 지하에 하면 위험 요소의 잠재적인 폭탄을 자국에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좀 미안한 말이지만 냉정히 보면 그 멜트다운은 일본 본인이 일으킨 거잖아요. 아니, 모든 사고가 물론 좀 이게 안타깝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사고를 낸 사람이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그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국제적으로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하고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냉정히 봤을 때 1차적인 이 책임자는 일본입니다.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이제 후속 질문이 나오는 건데 좀 공박일 수는 있어요. 이게 저도 그 부분 이해하는데, 이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를 좀 감안하면 자국이 좀 갖고 있다가 막 30년 동안 갖고 있으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또 따져보면 되고, 좀 갖고 있다가 말씀하신 그 기술 개발을 좀 시켜가지고 해도 되지 않냐. 근데 그렇게 갔을 때 일본 입장에서는 손해란 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가 손해입니까? 그러면 그 방식을 제안했을 때 득실을 말씀하시니까 우리 쪽에서 득이 뭔가요? 그러면 지금 이 기자님 그 질문 관련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물으시는 거라면은 허 교수님이 계속 추가 답변을 드릴 텐데, 지금 그 2번째 단계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매니징이 되어 왔는지, 이게 이제 더 의미를 갖는 단계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5가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뭐 초창기부터 일본 정부 내에서 굉장히 논의가 있었던 걸로 저희들도 파악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여러 과학자도 인발부를 해서 논의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년도에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해양 방류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방침 발표가 있었고 최종 확정된 게 21년 4월입니다. 그때 국제기구하고 논의, 또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국가 간 또는 뭐 국제회의 기구 차원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그 방식은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저희 그 전문가도 참여를 하고 기구도 참여를 하고 그 과정이 과학적으로 또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처리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2년 넘게 그 앞에 과정까지 고려를 한다면 한 4, 5년간을 지금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오고 있는 단계인 겁니다. 따라서 혹시 기술적으로 과학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을 더 나은 방법인지 고민하는 것은 하나의 논의 가치는 있겠습니다만 곧 그 논쟁이 또는 그 고민이 지금 이 과정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일한 기준으로 보는 것은 그건 너무 지나친 논리적 비약인 것 같고요. 지금 단계는 과연 이 선택된 방식이 또는 일본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 설비들이 또 이것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준비 과정이 과연 정말로 안전한지 이걸 지금 계속 검증하고 확인해 나가고 그 과정에 있는 것인데 그걸 저 한 5년 뒤로 돌아가서 그걸 다시 질문하시면 그건 다른 차원의 논쟁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수부 차관이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금도 과학적인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의 일방적인 방류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과학적인 안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거냐에 대해서 저희 한국 정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제기구 아시다시피 IAEA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IAEA에서 참여하는 여러 가지 그 계획, 일본이 발표한 그런 어떤 방류 계획, 그리고 실제로 처리했다고 하는 알프스에서 나온 시료에 대한 분석, 그리고 향후에 이제 방류가 됐을 때 해양에서 나오는 그 오염수에 대한 그 모니터링, 이 부분은 IAEA가 중심이 돼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우리 원자력 안전기술원의 전문가분하고 그리고 기술원 자체가 킨스가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번에 추가로 해서 이번에 우리 시찰단 현지 시찰단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전에 우리가 원안위에서도 자료를 요구를 했고 자료를 받았고 분석을 했고 현장에 가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검증해야 할 내용은 내부적으로 지금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약간 오해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전문 교수님께 그걸 용인하는 거 아니냐, 혹은 그거를 지지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질문 비슷한 거 주셨는데 한국 정부는 아직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그런 방류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상대 쪽에서 어쨌든 방류하는 계획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더라면 그런 안정성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고 확보할 거냐, 그리고 그 기준도 하게끔 요구할 거냐, 이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접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어떤 과정의 일환이다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불확실한 그런 정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분들께서 불필요하게 오해하고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불식을 시켜야 된다. 그런 부분에서 정확한 데이터와 정보를 우리 국민분들께 알려드려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찰단 검토 진행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 도쿄전력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과거 저희가 취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언론에서 도쿄전력 관련해 보도한 기사들을 보면 알프스 고장을 포함해서 그런 성능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은폐 논란 등의 이제 방류의 안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고들이 조금 있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저희 제작진도 이제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서 전문가들을 만나고 있고 그들도 좀 도쿄전력의 운영에
부분에 대해서 좀 불신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찰단 조사에서 알프스 작동에 이상이 생겼다거나 앞으로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 좀 일본 측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잘 검토가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일 브리핑을 통해서 지금 정부는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취재 현장에서 만나는 국민들은 여전히 좀 걱정해하고 불안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우려를 좀 해소를 하기 위해서 좀 알프스 처리 오염수에 방사능 그 기준치가 이하로 검출된다고 할 수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혹시 일본 측에 요청을 해서 우리 정부가 확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좀 알기 쉽게 공개하실 의사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찰 기간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연구진이 그 알프스의 시료를 직접 채취를 하고 싶다라는 걸 일본에 요구를 했는지, 안 했다면 국민들의 궁금증과 불안 해소를 위해서 일본의 시료 채취를 직접 하겠다고 요청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순서대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일반적인 의미의 그 시찰단 전체적인 검증 진행 상황은 아시다시피 이제 다녀온 뒤로 계속해서 추가적인 자료 요구라든지 제출을 계속 받고, 또 원안이라든지 외교부 통해서 지금 언론 나오는 것 등등 포함해서 계속 지금 뭐 협의도 하고 있고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선에서는 지금 원안이 퀸즈를 중심으로 좀 분석 작업이 어느 정도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지금도 계속해서 좀 일축하고 자료 요청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알프스 관련해서 뭐 성능이나 안정성, 이제 기술적으로는 안전하냐 아니냐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운영이 계속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느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전에도 한번 저희가 그 8개 그 사례에 대해서는 시찰단이 파악을 해왔고, 물론 홈페이지에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8개 사고 유형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일측에도 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실제 알프스 내지는 최종적으로는 처리된 오염수가 K4 탱크에 저장이 되고 거기에 검사를 거쳐서 지금 방류가 될 텐데, 현재 지금 일측이 그 공개하고 있는 도쿄전력이 홈페이지에 지금 알프스 전후 측정 결과라든지 이걸 지금 당초 IAEA가 권고해서 핵종을 좀 축소했지 않습니까? 관리해야 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당초 예정됐던 60여 개를 다 계속해서 측정하고 공개하겠다고 공언을 했고, 얼마 전에도 한번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지금도 계속 공개되고 있고, 저희도 계속 그걸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저번에 그 시찰단 다녀올 때 그건 이제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것은 통계 처리된 자료니까 그 로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걸 지금 시찰단이 분석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거기에 뭐 특별한 이상 소견은 아직까지 저희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검토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또 중간 뭐 진행 상황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그 시료 채취와 관련해서는 일전에 시찰단 갈 때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미 시료는 저희가 그 알프스 그 처리해서 나온 그 처리수의 그 오염도라든지 그다음에 해역 등등 해서 총 3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시초를 채취한 걸, 물론 IAEA가 참관하에 채취한 시료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현재 저희 지금 연구소에서 분석을 하고 있고, 1차 부분은 이미 분석해가지고 통보해서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차, 3차, 그다음에 모니터링 관련 그 해역 시료 채취한 것도 이미 받아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국제적으로 합의가 돼서 국제기구 중심으로 또 저희도 참여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걸 또 부정하고 다시 우리만의 독자적인 시료 채취를 요청할 거냐 가지고는 그 당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 부분은 IAEA의 신뢰성 문제라든지 우선 거기에 좀 전력을 다해서 분석을 하고, 따라서 이번 그 시찰단이 가가지고 별도 시료 채취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확인드립니다. 그 전에도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 어제 그 국립외교원에서 이번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또 외교부가 주최한 그 토론회가 하나 있었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여기서 그 백원필 한국원자력 학회장 이분께서 이제 워딩을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아 이거는 이제 유국희 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시니까 그 세슘으로 그러니까 지난번에 논란이 된 거 있잖아요. 후쿠시마 연안에 기준보다 180배 이상 나왔었죠.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령 그걸 먹었다 치더라도 0.0 밀리시버트 정도를 이제 방사능 영향을 받게 된다. 계산해 보니까 뭐 우리가 그걸 먹을 리도 없지만 그런 우럭을 2번 먹겠습니까? 3번 먹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취지상 보면 뭐 큰 몸에 큰 영향이 없다. 뭐 이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2번 먹겠냐, 3번 먹겠냐 하는 게 한 번은 먹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해석이 됐어요. 그 위원장님은 그 여기 원자력 전문가이자 과학자로서 이분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전문가, 과학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인체의 영향, 방사선의 인체의 영향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후쿠시마 원전 앞에 이제 그 치수구와 항만 시설이 있어요. 그게 그 치수 쪽은 한 80m쯤 되고요. 바로 앞에. 그 다음에 항만은 한 500m쯤 이렇게 걸쳐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쿄전력이 이 시료를 떠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월 1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월 1회 시료를 떠서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안위에서. 이 세슘이 이 검출된 우럭은 그 말씀드린 바로 앞에 80m 정도 되는 치수구 구조물 내에서 잡힌 그런 우럭이고요. 이 부분은 전문가들 의견에 보면 이미 2011년도에 그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에 사고가 나서 사고 이후에 방사능 물질이 그냥 배출이 됐던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후쿠시마 원전 바로 앞에는 많이 축적돼 있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간혹 이번만이 아닙니다. 그전에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나오는 상황이고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모니터링은 하고 있지만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만 더요, 위원장님. 그러니까 질문의 취지가 네. 그 이제 뭐 방류 과정이나 이렇게 그런 쪽을 이제 전문가로서 본다 이건 알겠어요. 근데 이 문제의 끝단에는 결국은 국민 안전과 건강 때문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니 몸에 이상이 없을 것 같으면 방류든 하든 뭐 하든 누가 상관합니까? 국민들이 수산물 하지만 이 문제의 저 끝단에는 결국은 방사능이 인체에 영향이 있냐 없냐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거고 지금 토론을 하고 우리가 일불핑을 하는 거잖아요. 전체 목적은 거기에 이제 수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 부분을 잘 모르시겠다니까 그 식품안전처 오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릴게요. 예. 제가 아까도 브리핑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 거는 기자님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 해역과 우리 국민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느냐 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요. 그게 어제 이 원자력 학회장께서 이게 일종의 지금 후쿠시마는 어차피 수산물이 우리가 못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못 들어오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게 한 번 먹으면 크게 몸에 이상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쭌 겁니다. 네, 그 부분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사선 영향이 인체에 미치는 것을 아는 전문가들이 말씀하실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그래서 부분은. 제가 네. 식품안전처장님께 지금 안전처에서 나오신 분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떠신가요? 우리가 먹는 음식물과 관련해서 식약처가 안전 기준을 다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슘은 100베크렐로 정하고 있고 일본 산수산물에 대해서는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국내에 수입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어제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분위기에
어떠한 취지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먹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식약처가 정하고 있는 기준을 넘는다면 먹지 않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세슘 180배는 기준이 넘는 겁니까? 네, 세슘의 기준은 100베크렐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180배를 넘었다고 했으니까 우리 식약처가 정한, 우리나라가 정한 먹는 음식에 대한 수산물에 대한 안전 기준치를 초과했다면 먹지 않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어제 IAEA에서 최종 보고서를 냈는데 그 미국이나 중국, 다른 주변 국가들은 이미 입장이 나왔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우리 정부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어서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이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그 최종 보고서 내용 중에 그 오염수 정화 장치인 알프스의 성능 시험이 빠져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의 안전성 성능에 대한 이런 검증이 안 돼 있다 이런 지적인데요. 정부는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그 첫 번째 그 보고서에 대한 그 정부 입장 부분인데요. 지금 어제 일본 측에서 기자회견이 있었고 또 여러 보도를 통해서 지금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설명이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고요. 다만 당에서도 또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IAEA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권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내린 거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려왔었고 이번에도 같은 것이고요. 자, 내용과 연관지어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또 그 내용을 동의하냐 이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지금 킨즈를 중심으로 우리 자체 지금 검토 작업이 지금 2년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고 그걸 최종 발표를 드릴 때 IA 보고서에 대한 심층 분석한 내용도 같이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알프스 성능 관련해서 이번에 검증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신데 우선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원안위하고 퀸즈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를 말씀드릴 때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만 이제 그와 변론으로 그 일전에 저희가 계속 정부에서 설명을 드릴 때 알프스는 저희 그 분석단에서도 검증단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IAEA 차원에서는 그 전에 한참 전에 알프스에 대한 여러 검증이 이미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건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보다 정확한 것은 저희가 조만간 저희 검토 결과 발표를 드릴 때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 관심이 아무래도 수산물 부분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좀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IAEA 보고서에서 이제 수산물 섭취했을 때 피폭 선량을 예상을 했잖아요. 어린이 유아가 연간 평균 수준으로 수산물을 먹어도 연간 0.04 마이크로시버트밖에 안 돼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IAEA 보고서에 대해서 상당히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셨고 그러면 이런 분석에 대해서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혹시라도 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관련해서 국제 분쟁으로 갈 경우에 지금 우리 정부의 IAEA 보고서를 존중한다는 입장이 어떤 독이 되는 게 아닌 건지 수산물 이런 분석을 지지해 놓고서 왜 수산물 수입을 안 하겠다는 거냐 했을 때 정부가 과연 할 말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IA 종합 보고서에 나온 수산물 관련돼서 언급한 그 부분은 도쿄전력이 삼중수소 농도에 따른 그 수산물의 오염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육상 수조에서 진행한 실험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해상인 상태에서 거기서 채취해 가지고 한 것들은 지금 그 해양 영향 평가는 시료를 지금 떠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분석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그런 해양 생물에 대한 그런 데이터는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IAEA 보고서의 내용이 우리 수입 규제에
그 나쁜 영향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거는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익 규제 조치는 지금의 IAEA 보고서는 일본의 방출 계획 그것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지 일본이 2011년 그 해양 생태계의 변화를 초래한 그 원전 피폭 사고 그거에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보고서의 내용이 우리 수익 규제에 어떤 인과관계로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뉴스 속보 알림을 받고 싶으시면 휴대폰에서 YTN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늘 저희 YTN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